우리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땅, 그리고 깨끗한 물까지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시급한 국제적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되며 우리의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곳에 답이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드는 학과.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학교를 찾아온 드림 주니어 대원들. 감독님 뭐예요? 왜요? 좀 해봐요. 감독님 왜 그래요? 감독님? 무슨 일인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제작진. 왜요? 왜 이러세요? 아, 뭐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사람들. 점점 궁금해지는 오늘의 학과. 뭐야. 왜 그러세요? 저희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촬영해야 돼요. 저희 학과 채워야 돼요. 아니, 뭐야, 여기 어디야? 잠시만요. 어디서 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맞구나. 반갑다. 어서 와. 혹시 저희 멘토님이세요? 내가 전의찬 교수고 오늘 너희들 멘토를 할 사람이거든. 오늘의 멘토, 지구 환경의 모든 것을 알려줄 전희찬 교수입니다. 근데 저기 멘토님, 저희가 오늘 들어올 때 막 옷이랑 머리도 다 털고 들어왔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밖에 미세먼지 농도 높잖아. 여긴 또 실험실이어서 이제 정밀한 기기를 다루는 곳이거든. 저희 먼지도 털고 깨끗하게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무슨 학과인가요? 우리 학과는 환경에너지 공학과거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돼. 어떤 것들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도 있고, 어떤 것은 녹조 같은 수질오염물질도 있고, 어떤 것은 토양이 또 오염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과가 우리 학과가 되겠다. 오, 엄청 멋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환경 분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환경을 직접 연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까지 드림 주니어가 환경에너지공학과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환경의 여러 매체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따라서 환경 오염 현상도 서로 상호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그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 폐기물, 토양 등 지구의 환경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순환 구조 중 첫 번째, 바로 우리가 밟는 토양. 우리가 몰랐던 토양 오염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 환경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 중인 토양 오염에 대해서 공부할 곳이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뭘 먹고 살지? 빵? 과자? 그리고 좀 국 같은 거. 국 같은 걸 좋아해? 네. 모든 음식들이 모두 다 대부분 다 땅에서 나오는데 토양이 오염되면 모기사슬을 타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올라와서 사람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토양 오염이야. 특히 토양 오염은 우리의 먹거리와 연결되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토양이 오염되는지 안 오염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토양 시료를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토양 오염의 성분은 분해되지 않고 누적되는 것인데요. 공장 밀집 지역, 광산 등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중금속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금속이란 비중 4 이상의 금속 원소들로 인체에 축적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오염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토양을 골라서 몇 개를 가져올 거야.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게 과연 너희들 생각대로 오염이 안 돼 있는지 혹은 오염이 돼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드림 주니어 가장 깨끗한 흙을 찾아라. 어디가 제일 오염이 덜 됐을까? 나무가 사람이 안 밟은 흙 이제 깨끗할 것 같은데 어디를 볼까? 잔디 흙을 해도 되려나? 잔디 흙을 할까? 여기에 들어가서 깜짝아. 여기에 들어가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좀 여기 잔디 흙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1등 할 거예요. 역시. 자, 흙을. 여기에 흙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딱 봐도 여기 물과 함께 있잖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수지야, 정말 깨끗하겠지? 그릇도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지듯이 흙도 이렇게 물에 씻겨지면 깨끗해진다고요. 와, 여기 깨끗함 보이십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인 흙이에요, 바로. 이런 흙은 먹어도 괜찮아요. 수지의 결과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한편 태원이도 토양 채취에 열중인데요. 딱딱한 게 나무거든요. 나무 뿌리가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가 깨끗한 흙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도로가에 위치한 토양. 과연 태원이의 선택이 맞을까요? 각자 다른 곳의 토양을 채취한 드림주니어 대원들. 과연 1등은 누구일까요? 저희 다녀왔습니다. 자, 잘 다녀왔어? 네. 이렇게 비 오는데 힘 들지 않았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흙이 젖어 있잖아. 네. 그래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없고 이제 흙을 오븐에 넣어서 말린 후에 채를 실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시료 전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는 거야. 먼저 토양을 오븐에 건조시킨 후 체에 걸러 이물질을 제거해주고요. 중금속 검출을 위해 전처리 후 용액과 분리시켜 중금속 농도를 확인합니다. 시료 전처리가 다 됐으니 분석을 한번 해볼까? 네. 과연 누가 1등일까? 그니까.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올까? 이거 뭐라고 긴장되지? 드디어 중금속 농도를 확인하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너희들이 채취한 시료가 중금속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 좀 보기로 할까? 기대된다. 자, 인도에서는 검출이 된 게 아연하고 구리가 검출이 됐어. 아연하고 구리가 검출이 됐어. 구리요? 잔디를 누가 했지? 제가 했습니다. 알레이나, 자, 잔디를 보면 중금속이 거의 잡히지 않았어. 진짜요? 잔디보다 높은 인도의 검사 결과. 태원이가 채취한 차도 과연 어떨까? 제일 깨끗하죠. 이건 뭐 보나마나합니다. 네. 결과는 정반대야. 납도 나오고 크롬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연, 구리, 심지어는 니켈도 있어. 근데 그게 진짜 겉보기에는 되게 깨끗해 보인 게 진짜 깨끗했거든요? 이게 정밀 검사를 해보고 해야 이게 무슨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환경 좀 많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도로와 인도의 토양보다 사람의 출입과 환경 오염에 노출이 덜 된 잔디의 토양에서 중금속이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가장 깨끗한 토양을 채취한 친구는 알레이나. 와, 잔디입니다. 네, 차도 말고 많이 오염돼 있는 토양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 있어요? 대부분 다 공장 지역이나 혹은 광산 지역.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장항제련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그 주민들 혈액을 채취해봤더니 여러 가지 중금속이 검출이 됐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토양의 중요성을 이제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더 재미있는 환경 주제를 가지고 해볼 거야. 그래서 옆 실험실 가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마련돼 있어. 진짜요? 선물? 우와, 선물. 빨리. 선물. 우와, 대박. 선물 진짜 있어. 이게 뭐지? 뭐 볼 거야? 큰 거 보니까 강아지? 무거워? 무거워. 진짜 좀 묵직해. 하나, 둘, 셋. 과연 선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 그냥 뭐야? 안 받을게요. 이게 뭐야? 신문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폐기물 에너지로 환경을 보호한다. 권일한 교수. 선물 상자 안에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페트병과 비닐 등 생활 폐기물이 가득한데요. 이게 다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갖고 있는 모아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잘 썩지가 않아요. 한 200년 이상 걸려요. 근데 이게요, 분해되면서 나쁜 물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던 토양이나 이런 데 오염시킬 수도 있고요. 생활 폐기물은 잘 썩지 않아 매립 시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각할 경우 유독가스와 그을음이 발생돼 대기 오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생활 폐기물의 심각성 함께 알아볼까요? 모든 물질은 탈 때 색깔이 있는데요.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불은 노란 색깔이 나요. 가령 불이다. 파란불이다. 파란불이죠. 네. 이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네. 좀 녹는다. 녹죠? 우와, 어떻게 녹아요? 우와!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요. 살짝 노란 색깔이. 이렇게 잠시 올려놓고 비커를 꺼내보면 여기 어떻게 됐니? 그을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와. 연소가 100% 완전하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라고 하고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이런 그을림들이 나와요.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게 이런 그을음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저게 다 미세먼지예요? 이 안에 미세먼지가 가득해요. 진짜요? 그럼 그렇게 안 좋은 물질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안 좋은 물질이 안 나오는 거는요, 연소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연소를 잘 되게끔, 잘 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사용한 생활 폐기물. 심지어 폐플라스틱의 경우 하루 5,000톤 발생. 이젠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아픈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신재생 에너지. 고갈될 염려 없는 풍력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까지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리는 폐기물로 만든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 오염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 진짜 가르쳐주는데 잘해. 폐기물 에너지를 직접 만들기 위해 나선 드림주니어 대원들. 과연 쓰레기에서 에너지원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플라스틱 있는데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열을 받아서 액체가 돼서 여기 끝에서 나올 거야. 그럼 그 액체가 기름인 거예요? 그럼 그 액체가 기름인 거지. 오, 신기하다. 와, 이게 진짜 기름이 되나 봐. 그러니까. 제 기름이 기름 밑에 오는 거 보여? 네. 저게 플라스틱에 난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와. 나오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저게 기름이 저거 돼. 물이 나오네. 드디어 페트병에서 추출된 기름이 보이는데요. 쓰레기였던 페트병의 무한한 변신. 믿어지시나요? 대원들이 직접 만들어 더욱 신기한 이 상황. 이것도 하나의 환경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네요. 예,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환경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플라스틱으로 기름이 만들어주는 게 연구 단계이고 아직 갈 길이 멀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화학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기름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해. 그럼 저게 불이 붙어요? 한번 불이 붙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네.
폐기물 에너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게 과연 될까? 진짜 이거 대박이다.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우와, 붙어요. 우와, 붙어요. 우와, 불이 붙어. 불이 붙어. 우와. 어때? 불이 잘 붙지? 네. 여기 나온 게 정말 기름이라는 거 알겠지? 네. 플라스틱의 대변신. 와, 진짜 대박이다. 한 번 쓴 거는 땡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너지로 다시 사용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 환경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토양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잘못했을 때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위로? 하늘, 그 대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대기 오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환경순환 구조의 클라이맥스, 대기. 토양과 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대기권으로 퍼지며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전 세계 환경 문제의 핵심, 대기 오염에 대해 지금 배워봅니다. 우리가 이 숨쉬는 공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것들이 오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야 되는지 하는 걸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미세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작구나. 그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100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굵은 머리카락 정도인데 이 100마이크론의 또 10분의 1. 그런데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더 작은 건데 10마이크론의 4분의 1. 그렇게 작다고요? 굉장히 작죠?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냥 직접 보기는 어렵고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박. 와, 너네 봐봐. 진짜 막 소름 돋는다. 미세먼지의 실체는 바로 이 오염물질이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보통 안 보이던 게 잘 보이죠, 이제. 모양도 여러 가지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딱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미역이 막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라데이션도 막 거기에 들어가 있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그게 다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얼마 정도 저희가 미세먼지를 안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미세먼지 이제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들이 있어요. KF라고 써 있는 그런 필터들인데 마스크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식약처에서 인증한 KF 등급이 적힌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 투과율을 살펴보면 KF 80 이상의 마스크가 투과율이 현저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에 어떤 물질들은 우리 대기 온도에도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응하고 일반적으로 편하게 살던 그런 온도보다 평균 온도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동식물들이 좀 불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일으키는데요. 봄에 핀 벚꽃 위에 눈이 내리고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명태까지 분명했던 우리나라의 사계절 경계가 이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실제 온도가 어떻게 다르게 올라가는가를 보여드릴 거거든. 그래서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쉬는 공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넣을 거예요. 두 개의 장비에 각각 공기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주입하고 온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 태양 역할을 하는 전구에 불이 켜지고 온실가스를 주입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 진짜 빨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와. 이 단위가 차이.
공기를 주입한 장비는 6.1도 상승. 온실가스를 주입한 장비는 무려 7.7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구에서 받은 태양열이 온실가스에 반사되어 대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대기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구 온난화. 맞았어. 지구온난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아 진짜 이건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그 북극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타격이 크겠구나 해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이번에 보다 전 지구적으로 보다 어떤 디지털 영상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분야가 또 있거든요. 자, 여기는 위성을 이용해서 환경 정보를 연구하는 홍성욱 교수님 연구실이거든. 인사. 현재 우리는 인공위성 첨단 기술을 통해 환경의 상태와 기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원리일까요? 만약에 진짜 인공위성으로 환경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해서 뭔가 측정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의 상태? 대기의 상태. 자, 이 두 개 플라스틱통을 한번 봐보자. 뭐가 다를까? 색깔. 얘는 뿌옇고 얘는 안 뿌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맑은 공기. 그게 그 미세먼지. 이게 미세먼지. 저 가운데 저기다 한번 올려놔보자. 환경에 따른 태양의 입사광을 파장별 신호로 파악해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자, 만약에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저렇게 맑은 공기가 통과하고 인공위성이 관측한다면 이런 신호가 잡힌다고 볼 수가 있어. 가장 궁금한 미세먼지의 파장 신호는 어떨까요? 자, 낮아졌다. 뭐가 달라졌지? 낮아졌어요. 높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저 대기 안에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이 흡수되고 산란되고 해서 이렇게 신호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미세먼지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파의 모양들이 바뀌고 해.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다, 황사다, 비다, 구름이다 이런 거를 구별해내는 거야. 인공위성 환경 관측의 원리를 배운 뒤 직접 지구 환경을 살펴보는 드림주니어 대원들. 환경에너지공학과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뭘 느꼈나요?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새로웠고 저희들의 욕심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슬프고요. 지구온난화 같은 거나 그런 게 더 심각하다는 걸 이번 수업에 통해서 잘 느꼈으니까 지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사랑하고 우리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또 가능하면 우리 과에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며 한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환경에너지공학과. 환경에 대한 애정,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지구 생태계에 관한 어떤 관심,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학과가 될 것 같습니다. 드림 주니어가 특별히 준비한 환경보호 캠페인. 도로 위에 넘쳐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너무 쉽게 사용하고 버렸던 쓰레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쉽게 했던 행동으로 지구가 아파요. 이제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켜요.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환경에너지공학과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드림 주니어가 응원합니다. 드림 주니어 환경에너지공학과 화이팅!